따라서 알파가 6분의 파이고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됐으니까 따라서 6알파가 얼마? 6알파가 파이 하고 더하기 12알파가 역시 6파이? 6파이가 되겠는데? 따라서 최종 답은 7. 역시 합성함수로 나타난 부등식을 계산하라 이런 상황인데 31번 0에서 2파이까지라고 돼 있고 fx가 sin x라고 준 거고 f 합성 절대값 f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잡혔고 합성을 한다 아니면 합성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어쩌라고? 안 한다?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그렇죠. 합성함수 부등식은 치환 형태로 간다. 그래서 여기 네모 절대값 fx를 t라고 치환하자. f 네모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이 네모를 먼저 구하자. 네모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하다 보면 약간 중독성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네모로 할게요. 절대값 fx sin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그러니까 sin 네모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네모의 범위를 따자. sin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 여기 30도, 얘랑 똑같겠네. 아까 이거 답이랑 30에서 150까지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부터 150도, 6분의 5파이 라디안까지. 그래서 네모가 만족하는 범위는 6분의 파이 라디안부터 얘가 6분의 5파이 라디안까지. 그래서 이 네모가 절대값 fx로 나타나니까 다시 대입해서 fx에서 x 구간을 또 따줘야겠죠. 절대값 fx 여기까지 전체가 네모인데 얘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사이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함수값이 상수로 잡혔고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일단 절대값을 벗기면 이거 그대로 6분의 파이부터 fx가 6분의 5파이까지 이거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fx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이가 되거나 절대값을 벗기면 그대로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사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분의 5부터 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사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사인 함수기 때문에 그리면서 자꾸 얘 답을 다 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베타 더하기 감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합이 얼마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답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감마부터 델타까지라고 나온다는데 6분의 파이에서 파이 값이 얼마다? 3.14 정도 들어가면 6분의 3.14 하면 2분의 1 얼마 좀 되겠지. 여기 적당히 높이가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6분의 3.14가 되는 순간이 어딘가 있겠지. 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고 하고 파이가 3.14니까 6분의 3.14 곱하기 5를 하면 얘는 1보다 커지겠죠. 1보다 크면 사인 여기 대한 범위 밖에 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겠지. 6분의 5파이 값은 1보다 사인 꼭 최대값보다 더 위쪽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부등식에서 사실 얘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하면 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여기 하나 아래쪽에 6분의 5파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역시 두근이 생겼는데 이 두근이 감마 델타가 됐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각각을 따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감마 더하기 델타 일단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감마 더하기 델타는 일단 잠깐 천천히 할게요. 따라서 이때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알파부터 x가 베타까지가 될 거고 x의 얘가 이거 사이에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감마부터 델타까지가 x의 범위가 됐겠다. 문제에서 준 거랑 위치가 지금 똑같은데 그래서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얘 중점을 따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여기 한가운데가 2분의 3파이니까 이거 2배니까 함수값이 아니고 값이 x좌표 평균 내면 3파이가 됐겠지. 감마 더하기 델타는 3파이가 됐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인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3파이가 됐는데 3파이에서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만큼 지워도 되니까 그래서 파이 더하기 베타가 됐는데 여기 이제 주기가 2파이라서 2파이만큼 지워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2파이 지워져서 파이 더하기 베타가 됐는데 파이만큼 지우면 사인은 바뀌지 않지. 사인 값은 변환 공식에서 그대로 사인으로 갖고 사인 베타로 갖고 근데 얘가 속하는 4분면은 파이 더하기 베타는 제 3, 4분면 3, 4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값을 가져가야 돼. 그런데 원래 사인 베타의 값은 여기서 정할 때 6분의 파이가 되는 값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사인 베타의 함수 값은 6분의 파이가 된다. 6분의 파이라고 잡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잡혔다. 이 값을 문제에 탄젠트가 앞에 또 있잖아. 탄젠트 값을 또 따.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구하면 마이너스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랑 같아서 탄젠트 30도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 얘가 답이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답이다. 그래서 이것처럼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베타를 딱 곽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관계식을 써놓고 베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를 다시 앞뒤로 짬짜로 맞춰서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사인 베타 값만 알면 되겠네.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답에서부터 너무 순방향으로만 출발하지 말고 무슨 미궁 탈출 무슨 미궁 탈출이잖아. 이렇게 거꾸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오면 되게 쉽잖아. 미로찾기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앞뒤로 짬짜로 잘 맞춰서 따주면 좋겠네요. 뭔가 좀 하기 쉽게 생긴 좀 이상한 문제인데 주기를 찾는 거 33번을 해볼게요. 33번으로 넘어가서 주기 찾는 거.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를 찾는 건 아니고 fx 더하기 파이는 fx가 성립한다. 이런 기호로 주면 여기 꼭 파이가 주기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 주기가 여기 들어가는 값이 원래 만약에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더라도 주기만큼 2배를 들어가면 파이만큼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주기가 2분의 파이도 얘가 가능하고 막 주기가 3분의 파이였어도 3분의 파이짜리가 3개 들어가면 파이가 되니까 얘 주기는 3분의 파이도 가능하고 막 4분의 파이, 5분의 파이 무수히 많은 주기가 2분의 3 파이도 가능하고 2분의 3 파이는 안 되네요. 2분의 파이, 뭐 2파이, 3파이 2파이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얘보다 큰 값은 안 되겠는데 얘보다 작은, 그러니까 주기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기가 파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관계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 된다. 주기를 따기 쉬우면 주기를 바로 좀 따주고 주기를 따기 좀 어려우면 그러면 하지 말고 편법을 이용해서 좀 따려고 합니다. 일단 기억부터 체크해 볼게요. fx는 3 사인 4파이의 절대값 x 더하기 1이 된다. 사인 함수가 주어진 경우는 주기성이 깨지는 경우도 많아서 얘가 과연 정말 주기 함수가 되나?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다시 고1 수학으로 들어가서 고1 수학에서 x 대신에 절대값 x가 나타나 있는 그런 함수식을 그릴 때에는 x가 양수일 때만 먼저 그린 다음에 x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복사시켜서 x 양수일 때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x 양수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양수의 그래프를 y축에 거울에 반사되듯이 대칭 복사시켜서 마이너스 x로 따로 그려줘야 되는 특징이 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양수일 때를 잘 그린 다음에 그래프에서 얘 뒤집어서 얘가 과연 주기함수가 되는지, 왜냐하면 x축, y축 대칭 복사되는 경우에는 주기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얘가 과연 주기적으로 뭔가 되기는 하는 건가? 그거부터 확인을 하려고. 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사인 값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 절대값 x를 하게 되면 x 양수 범위 그래프만 남긴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데칼쿠마니 복사를 시켰더니 이렇게 생겼거든. 얘가 잘 보면 주기가 아니다. 주기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끊겼지. 대칭 함수지 주기 함수가 아닌 거야. 주기성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려고. 근데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보면 절대값 x를 했는데 얘가 4파이로 묶어주면 절대값 x로 묶어주면 더하기 4파이분의 1이 됐는데 절대값 x를 x축으로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인 절대값 x는 얘가 주기함수가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주기함수가 안 되는 함수라서 주기가 안 되면 이런 기호를 쓸 필요가 쓰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주기함수 자체가 아닌 함수라서 대입하고 자시고 주기가 찾을 필요가 없다. 찾는 게 불가능하다. 탄젠트 함수에서는 탄젠트 절대값 x는 주기함수가 될까 안 될까? 탄젠트도 좀 의심되지 않냐? x축 양수 쪽에 그래프를 그리면 땡땡땡 점근선에서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다가 땡땡땡땡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인데 이 그래프를
x 양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복사시켜서 데칼코마니로 그렸다고 하자. 안 돼, 안 돼. x축 대칭 복사시키면 이렇게 갔겠지. 그래서 벌써 깨지는데? 주기성이 깨지는데? 이런 식으로 갔겠지? 그러니까 주기함수면 계속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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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끊긴 거야. y축에서 끊긴 거야. 그래서 주기함수가 아닌 거다. 주기 노노 사인 절대값 주기 노노 코사인은 우함수라서 당연히 되겠지. 탄젠트 절대값 주기 노노 우함수가 되는 건 맞거든요. y축 대칭함수로 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주기함수는 아닌 거라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인의 절대값은 주기성이 깨지는 함수가 됐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여기 5개 보기 중에서 지금 기억 보기가 칠판 한 가지는 기억, 여기까지 기억이었어요. 일단 기억.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부터 체크를 다시 해. fx는 이 sin 3x의 절대값 더하기 코사인 2의 절대값 x 이거에 또 절대값을 주라고 한다. 근데 코사인 자체는 우함수라서 코사인의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 절대값은 얘는 그냥 절대값 지워도 되는데 코사인 2x랑 똑같은데 그래서 전체가 코사인 2x의 절대값으로 고치면 되겠는데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x 한 거랑 코사인 x를 한 거랑 코사인 절대값 한 거랑 다 똑같죠.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래서 사인 3x를 따서 얘 사인 3x 주기는 얼마가 된다? 이거 주기를 찾고 코사인 2x 이거 주기를 찾고 그래서 두 주기에 어떤 값을 최종 두 주기로 하면 된다? 최소 공배수를 주기로 하면 된다. 그러면 3x에서 사인 3x에서 2파이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2파이가 사인 3x의 주기인데 절대값을 시키게 되면 요렇게 해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됐는데 반띵하면 3분의 파이가 됐는데 이 값을 절대값을 시켰더니 함수 전체 절대값을 시켰더니 x축 아래쪽 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요래요래 갔겠네. 주기가 0에서 3분의 파이로 줄었네. 주기가 최종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됐다. 절대값까지 한 거는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됐다. 그 다음 코사인 2x인데 얘 주기는 2파인데 나누기 2를 했는데 주기는 파인데 주기가 파이가 됐는데 코사인 값도 x축 아래쪽을 접어서 올렸더니 주기가 절반으로 줄겠지. 절대값을 해주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2분의 파이가 됐겠다. 네, 그래서 얘가 3분의 60도가 주기가 됐고 얘가 90도가 주기가 되니까 최소 공배수로 따지면 60도하고 90도의 최소 공배수는 숫자로 따지면 180도가 됩니까? 네, 180도가 됐겠죠? 주기가 파이가 되겠는데 주기가 파이가 되니까 니은은 참이 되겠다. 라디안으로 하면 분수라서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60도, 90도 하면 60하고 90의 최소 공배수는 180이니까
주기가 180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또는 이 3분의 파이의 정수 배수하고 2분의 파이의 정수 배수 중에서 최초로 만나는 숫자를 따지면 얘 곱하기 3 하면 파이가 되겠지? 곱하기 2 하면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두 주기가 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합의 주기는 파이가 된다. 네, 다음 디귿. X축 평행이동은 주기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더하기 2 같은 것도 별로 상관이 없죠. 탄젠트 3x 여기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는데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으니까 주기 파이에서 나누기 3하면 3분의 파이가 된 건데 함수식 전체가 절대값이 들어가면 탄젠트도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가 얘가 주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3분의 파이로 잡혔는데 절대값을 시켰더니 X축 아래쪽 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됐겠네. 일단은 평행이동 이제 하기 전까지 상황이 됐어요. 절대값 탄젠트 3x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탄젠트 3x. 그러면 탄젠트 3x 그 다음 2분의 파이만큼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 오른쪽 평행이동 3분의 2 그러니까 2니까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해도 주기성은 상관없잖아. 주기함수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주기가 당연히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 평행이동 한 거는 별로 상관없잖아. 얘는 고민의 대상이 아닌 거야.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주기함수를 이만큼 더해도 역시 주기는 똑같고 이만큼 빼도 똑같고 평행이동은 전혀 상관이 없지. 그래서 원래 주기가 3분의 파이였는데 그러면 얘가 접어서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맞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3분의 파이 똑같은데 절대값을 해도 3분의 파이가 그대로인데 절대값을 해도 최종 주기는 3분의 파이. 절대값을 시킨 게 3분의 파이. 그래서 3분의 파이를 곱하기 3번을 하면 3번 가면 파이가 됐겠지? 그래서 주기만큼 곱하기 3을 하면 파이가 되니까 역시 성립하겠다. 3이다. 디귿은 3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리을까지 왔는데 지수함수에 사인이 합성이 돼 있다. 잘 모르겠다. 대입해보자. 대입해서 저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자. 사인 속에 x 더하기 파이를 대입한 것과 x를 대입한 거를 합성했을 때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겠지. 잘 모르겠다. 그림에서 모를 때는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x 더하기 파이를 대입했다고 하자. 너 빼기 1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래서 원래 모양이랑 원래 사인 x가 그대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사인 파이 더하기 x는 파이만큼 지우면 코사인 값은 그대로 사인 값으로 가는데 3의 사인 값으로 가는데 제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사인 값은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요. 하고 빼기 1이 됐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1이 되는데 원래는 3 사인 x 빼기 1이었는데 같다 다르다? 다르다. 3하고 3분의 1 밑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식에 그냥 대입했더니 안 되는데 하면 끝. 비율은 안 된다. 그래서 주기를 그림에서 따거나 절대값이거나 이런 거 이제 대입해서 잘 모르겠네 하면 그림에서 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수식에 대입해서 되는지를 직접 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를 잘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거는 막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일단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프 개형을 따서 체크를 하거나 첫 번째 기억처럼 주기성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거나. 그리고 미음식에서도 미음식은 그냥 대입해서 되는가? 변환 공식으로 그냥 적당히 따보자. fx 코사인 사인 x 더하기 사인 2x라고 하는데 코사인 사인 x 더하기 파이를 한 거랑 더하기 사인에 사인 2니까 2x 더하기 2파이를 한 거랑 원래식이랑 같은가? 체크하면 되겠지? 사인 x 더하기 파이는 파이 더하기 x는 사인 값은 그대로 사인 값 180도 더하기 x는 제 3, 4분면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x 이거 더하기 사인에 2파이는 주기니까 주기는 그냥 죽이는 게 주기죠. 그래서 죽이면 된다. 2파이를 지우면 된다. 2x 사인 2x 똑같네. 왜냐하면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그대로 마이너스를 지워도 된다. 사인 2x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원래식이랑 식이 똑같네요. 그래서 성립한다. 미음은 참이다.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정도 함수들은 계산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34번 이어서 주기 얼마지 체크하는 문제 상황인데 지금 주어진 함수가 막 gx 루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 개형이라던가 대입해서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땐 어떻게 따겠냐 이런 거죠. 일단 앞에 있는 식 이거 따로 생각하고 뒤에 있는 식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1 플러스 코사인 2x인데 1 빼기 코사인 2x인데 이 식이랑 그러니까 더하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왼쪽 식 이거만 따로 주기를 체크를 할 거고 오른쪽 식에서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에서 이거 분의 탄젠트 x 해서 또 이 식의 주기도 따로 체크를 할 거고 그 두 주기에 어떤 값을 구하면 된다? 최소공 배수를 구하면 된다. 각각을 구해서 최소공 배수를 따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원래 주기함수라고 한다면 f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가 주기함수의 정의였지. 근데 여기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죠.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0을 대입했다고 하면 0을 대입했다고 하면 fp가 남겠지. fp 0을 대입했을 때 fp인데 얘는 0을 대입하면 f0이지. f0은 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함수가 있을 때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러면 f0의 값을 숫자로 딴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함수 답이 0이 되는 그런 최소의 어떤 숫자를 p를 찾아주면 이 방정식의 해가 주기가 될 수 있어. 라고 힌트를 준 건데 안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 일단은 0일 때 함수값을 먼저 따볼게요. x 대신에 0을 대입했다 하자. 편의상 함수를 이제 gx라고 잡고 할게요. 기호를 좀 쓰려고 gx라고 잡고
그럼 x 0일 때 g 0을 구하자. 1 플러스 코사인 0은 1, 1 빼기 코사인 0은 1. 그래서 루트 분자가 0이니까 0인데 g 0의 값은 0인데 그럼 gp를 한번 써보면 gp를 대입하면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2p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p 얘가 g0의 값이 되는 그런 p를 구하면 되겠다. g0의 값이 되는 p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다. 루트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제곱하면 얘가 없어지겠지. 어떤 분수식이 나온다 하면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분자만 0이 되면 돼요. 분자가 0이 돼야 돼. 1 빼기 코사인 2p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코사인 2p가 1이 되면 되겠네. 코사인 2p가 1.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경우는 0이거나 근데 0일 때 0이면 p가 0은 아니니까 죽이니까 그럼 그 다음 2파이가 있겠지. 그래서 코사인 2p가 되는 값은 0에서 2파이, 4파이 등등등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p는 0은 아니니까 이 값들 중에서 최소의 자연수를 생각하면 자연수가 아니고 최소의 값을 생각하면 최소의 값은 p는 파이. 따라서 이 gx라는 함수식의 주기는 파이. 이렇게 구한다. 0일 때 값을 구해서 0일 때 값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x, p를 구하고 그 p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그 값이 주기가 된다. 그 두 번째 탄젠트도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연습해 볼게요. 예, 34번 두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식은 편의상 기호 때문에 hx라고 잡고 할게요.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분의 탄젠트 x가 됐다. 일단 h0과 hp가 같다라고 잡는다. h0을 따면 분자가 탄젠트 0은 0이니까 0이 됐고 분모가 1 플러스 0이니까 1분의 0이니까 0이 됐겠지. hp를 구하면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p 분의 탄젠트 p 이 값이 0이 되는 p를 구하면 된다. 역시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수식이라서 분자가 0이 되면 되니까 분자가 탄젠트 p인데 얘가 0이 되면 된다. 그럼 탄젠트가 0 되는 가장 작은 실수는 p가 최소의 숫자는 실수는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역시 얘가 주기. 그래서 결론은 왼쪽 식도 주기는 파이고 오른쪽 식도 주기가 파이니까 따라서 fx의 주기는 파이하고 파이의 최소 공배수니까 역시 주기가 파이가 됐겠죠. 그래서 fx 최종 주기는 답은 파이가 된다. P가 0이면 주기는 0은 없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양의 실수가 주기가 되겠지? 0씩 반복돼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럼 반복이 안 되는 거지. 상수함수 그런 거는 잘 따지지 않는데요. 양수를 상수함수는 주기함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양수 최소의 양의 실수를 주기라고 잡자. 네, 좋은 질문인데 어쨌든 네, 상수함수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전식으로 하면 최소의 양의 실수를 주기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서 0은 일단 주기로 따지지 않습니다.
막 이런 이상한 무슨 함수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 요새 막 되게 돈 많이 번다. 이상이 알려지지 않은 막 되게 그냥 심플하게 생겼는데 막 되게 약간 뭐 암호 같은 걸로 쓸 수 있는 막 그런 함수 있잖아. 예, 그런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런 거 은행이나 뭐 금융감독원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개발자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었는데 봐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되게 쓸모가 있잖아. 예, 그럼 여러분 역사에 길이 남는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뭐 저리 가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예, 하지만 상수함수는 안 된다는, 상수함수는 오늘은 좀 안 되겠네요. 네.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 주기는 양수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예, 정의가 돼 있다. 다음 35번. 삼각함수와 원 치환했을 때 삼각함수가 원인데 왜 원이 되지? 사인 세타 x라고 치환하자. 코사인 세타를 y라고 치환하자. 라고 했을 때 왜 원이 되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 되니까 사인 코사인이 나타나는 방정식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 사인하고 코사인 각각 문자로 얘를 제곱이면 그냥 한 문자로 1 빼기 사인제곱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앞에 지금 지나갔던 그런 문제 유형이고 1차식으로 나와서 치환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원방으로 돌려서 직선과 원방으로 생각하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면 세타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라고 준 상태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빼기 2a 더하기 1은 0이다가 얘가 되는 세타 값이 두 개 존재하는 a 범위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이게 이 책이 좋은 게 앞에 되게 친절하게 막 다 과정을 잘 말하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학생 서리가 코사인 세타는 x, 사인 세타는 y로 치환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지금 노테이션을 좀 바꿀게요. 코사인 세타가 원래 x 좌표였잖아. 코사인 세타가 x가 돼야 돼. 사인 세타가 y가 돼야 돼. 코사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x 좌표로 나타나니까 사인 세타를 y라고 치환하자. 코사인 세타를 x로 치환하자. 예, 서리가 말한 대로 치환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군. 해서 직선이 됐어요. 오호. 자, 그리고 x, y는 원의 일부가 되겠지. 원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일부지? 세타가 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원의 일부가 됐겠지? 여기만 해결하면 되겠네. 원이 하나 있다고 하자. 왜 일부가 되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잡혔지? 여기 P가 있다고 하자. 중심각 동경이 세타라고 잡혔을 때 세타 수선의 발을 잡고 하면 P는 여기 반지름 1로 잡고 하자. P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됐죠. 반지름 1인 원 위에 있는 그런 점을 표시할 때 P는 원래 R 코사인 세타인데 R이 반지름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됐지. 잠깐 혹시 나중에 잘못 쓸까봐 일단 여기 R로 잡고 하면 R로 잡았을 때 P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얘가 좌표가 됐죠. 반지름 코사인 세타가 X 좌표가 되지. 반지름 사인 세타가 Y 좌표가 됐지. 얘가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였지. 그래서 그러면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면 어디? 동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0일 때는 여기 딱 0, 동경이 0의 X축 위에 있을 때 얘가 돌아서 파이까지, 요래 돌아서 파이까지, 여기까지 그때 만들어내는 동경은 요만큼 세미서클, 우리말로 반원, 세미서클, 반원이 된다. 반원.
0에서 파이까지 구간에서는 반원이 된다. 만약에 구간이 다 줬다면 원이 다 됐겠지. 0에서 파이까지 반원. 그래서 반원으로 잘렸다. 이렇게 잘렸다. 그 반원 상태에서 그래서 얘가 세타가 두 개 존재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리가 좁네요. 이 직선의 식이 기울기에 따라서 지나가겠지? 지나가는데 얘랑 얘가 원이라고 하면 원의 내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간다? 딱 테두리만 남았는데 이렇게 원 주만 남았는데 얘가 P의 자취가 돼요. 얘가 P 원 주만 남았는데 직선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지나가겠지. 그 뭘 구하라고 지금 A 양수함수를 안 줬는데. 그러면 일단 다시 저쪽 가서 다시 풀 건데 얘가 뭔가 두 점을 지나가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게 맞는데 얘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잘리면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접선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얘가 다른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지 다시 1학년 수학으로 가서 직선 문제, 직선의 방정식 개념으로 다시 잡아야겠다. 얘가 잘 보면 여기 A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고정점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35번에 이어서 이 직선의 식이 얘가 A로 넘겨서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에서 빼기 1 그러니까 고정점이 생겼어. 영어로 하면 fixed point.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정해진 그런 직선이 아니고 점이 고정된 그런 직선이 형태가 됐어요. 그 점이 누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고정점이 되는 그런 직선이 됐어요. 여기 점이 이제 마1, 0이고 얘가 1, 0이고 여기 얘가 반원 세미서클 P가 움직이는 반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은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 이 직선에서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언제 딱 두 점에서 만나지? 그걸 체크를 하면 되겠지. 얘가 쭉 가다가 딱 일단 접해야겠는데 접할 때 이때부터 이제 한 점에서 만났겠죠. 접할 때가 한 점. 그럼 더 내려가서 두 점 하다가 꼭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이때가 딱 두 점, 마지막으로 두 점. 그럼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만나겠지. 한 점에서만 만나겠지. 여기는 한 점, 여기는 할 필요 없고. 딱 두 점이 되는 순간은 이게 접하는 순간 1번 접할 때 이 순간부터 물론 얘는 빼야 되고 접하는 순간 D하고 R을 같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다시 고일수학으로 가서 딸 거고 두 번째 이 끝점, 꼭지점, 요점, 끝점을 대입해서 A 값을 딸 거고 마1, 0을 지나갈 때 1 또 하나 딸 거고 이렇게 해서 이 A 값을 기울기를 따줘야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다시 그 거리 공식을 쓰려면 다시 푼 걸로 다시 이걸로 따야겠지? 거리 공식에서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일 때가 아니고 원의 중심을 대입하니까 0,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됐겠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됐겠지. 얘가 거리인데 이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아야 된다. 반지름 1과 같다. 됩니까? 원의 중심 00에서 의 거리가 거리 D가 반지름 것 같다. 0,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
해서 이 식을 풀면 절대가 풀고 제곱하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A가 여기서 풀면 A가 3분의 4가 된다고 합니다. A가 3분의 4 풀면 A가 3분의 4 이 점을 지나갈 때 직선에 이 점을 대입하면 기울기를 따면 되겠죠? X로 한 칸 갈 때 Y로 한 칸이니까 기울기가 A인데 기울기가 1이 되겠지? 이걸 지나갈 때 기울기가 1 따라서 이 두 개 짬뽕하면 최종 구하는 답은 1을 지나갈 때는 2점이 됐어요. 접할 때는 3분의 4인데 그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3분의 4보다는 작다.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답이다. 직선에서 기울기가 고정돼 있거나 그러면 기울기가 고정이면 이렇게 움직였겠지. 이렇게. 그게 대표적인 거긴 한데 고정점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고유수학에서. A로 묶었을 때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했을 때 A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사라지면 Y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점, 그 점이 고정점. 직선에서 문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 문자로 묶어서 고정점을 반드시 찾아서 그래프 개형으로 접할 때인가 끝점을 지나갈 때인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팅을 먼저 해야 돼. 여기를 지나갈 때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겠군. 뭐 이런 거지.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만나지 않겠군.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면 꼭지점까지만 지나가야겠군. 을 그림에서 먼저 찾아놓고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찾아놓고 그 다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림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 XY가 왜 점 위에 있는 건지 X, Y가 왜 저기 있냐고? 얘가 이 직선하고 교점이라고 말한 거지. 이 직선에서 X하고 Y를 치워냈기 때문에 X하고 Y는 항상 원 위에 나타나는 특징이 생겼거든? 사인, 코사인을 치워냈기 때문에. 그래서 X, Y는 이 원을 나타내면서 얘가 움직이는 점이 됐거든? 그게 XY인 거고, 또 직선도 사인, 코사인을 치환해서 왔기 때문에 직선도 지금 이 좌표 평면상에서 이 X, Y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를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 위의 점들이 X, Y가 되는 건데 걔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그래야지 답이 되지. 치환한 식에서 동시에 만족해야지. 여기 세타가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가 두 개가 존재하면 세타 하나당 X, Y가 하나가 존재하지. 각이 하나가 정해지면 각 하나당 X, Y는 딱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 얘가 여기 이 구간 내에서는 세타가 한 바퀴 막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세타가 정해지면 X, Y도 한 개. 그래서 세타가 두 개가 나타나면 X, Y 좌표도 두 개가 나타나야 돼. 서로 다른 좌표가 두 개가 나타나야 돼. 그 두 좌표가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좌표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교점이 두 개인 순간을 찾는 거다. 여기서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점들이 다 다르죠. 세타 하나가 정해지면 좌표가 딱 하나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 하나당 좌표 하나가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서로 다 다른 점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세타가 360 이상, 2파이 이상이 돼야지
다시 중복해서 나타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삼각함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세타 중심각에 따라서 중심각 하나당 이 위치 하나가 딱 정해지는 거야. 세타 하나당 위치 하나, 좌표 하나가 딱 정해지는 거야. 예, 그렇소. 다음 37번. 36, 37, 37이 좀 짧으니까 이거 먼저 해볼게요. 37번. 역시 지금 했던 거 한 번 더 연습하는 건데 37번 원으로 치환을 하고 원이랑 직선이랑 관계를 따서 그때의 최대 최소 얼마인지 찾는 이런 상태가 돼요. 37번. 뭔가 말이 없는 걸 보니 다들 내가 이해한 게 맞는가? 이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직선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y하고 x하고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식 자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y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식 자체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렇게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그 식의 값을 y라고 준 거다. 그 y가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 이런 거보다는 치환해서 잡자. 치환해서 잡자. 코사인 x를 여기 문자를 다른 걸로 잡자. 그냥 a, b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잡자. 코사인 x를 a라고 잡자. 사인 x를 b라고 잡자. 그래서 다시 이 식을 그래서 이 y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y라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는 상수 k라고 잡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해가 쉽죠. k라고 잡자. y로 하니까 자꾸 함수 개념으로 가게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y는 그냥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는 k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고 k 최대 최소를 구하자. 그러면 이 식은 변형하면 a 빼기 5에 a 더하기가 아니고 코사인 b네. b 더하기 2는 k. 그러면 딱 넘기면 딱 직선처럼 보이지 않겠어? a 빼기 5는 kb 더하기 2k. 네, 이건데 그런데 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 이거랑 또 어떤 직선 형태가 됐는데 축을 A축, B축으로 잡고 세팅을 해볼게요. X축 대신에 A축, B축으로 잡자. 여기 위에 원을 하나 딱 단위 원을 반지름 1인 원을 하나 딱 그려주자. 이 원과 직선의 관계를 체크하는데 그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A하고 B는 지금 축에서 잡혔으니까 XY 취급을 해야 되는 거고 K값만 상수로 잡히게 됐거든? 그럼 얘는 지금 고정점이 있는 건가요? 어때요? 얘도 고정점이 있나? K로 묶어주면 어때요? K로 묶어주면 B 플러스 2가 되니까 묶이니까 고정점이 있는 거네 역시.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K값에 관계없이 B 플러스 2가 0일 때 얘가 0일 때 a 빼기 5도 0이 되면 되니까 고정점 체크해주면 5, 마이너스 2를 꼭 지나가겠는데 5, 마이너스 2는 여기 좀 대충 여기 밑에 있겠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5, 마이너스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다양하게 K값에 따라서 변하겠지. 지금 여기 B가 Y좌표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B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K분의 A라는 기울기가 K분의 1이 기울기가 됐을 거야. 근데 K는 뭐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얘가 변하는 것 중에서 최초로 만나는 순간의 기울기가 음수로 제일 작겠는데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만나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은 역시 아래쪽 접할 때 이때가 기울기가 이제 항상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겠다. 이때는 기울기가 가장 작겠다. 근데 K값은 또 지금 역수로 잡혔고 음수라서 너무 그림으로는 잘 모르겠고 식을 따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림에서 보니까 그냥 두 접점만 따면 되겠는데 접할 때의 기울기만 따면 되겠는데 두 접선을 구하면 끝. 두 접선을 구하자. D하고 R하고 같다고 해서 두 접선을 구하자. 그래서 직선 원의 중심, 그 원의 중심은 0,0이고 직선은 A 빼기 KB 더하기 빼기 5 빼기 2K는 0이다. 해서 두 접선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맞나? X를 따로 조건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원을 한 바퀴 다 도는 게 맞지. 얘는 세미서클이 아닌 거지. 전체 원에서니까 접선을 따면 되겠다. 지금 조심해야 될 게 A하고 B가 X 좌표, Y 좌표가 됐어요. 근데 개수가 1하고 K로 따져야 돼.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K제곱 이거 분해 절대값 A가 0, B가 0 절대값 마이너스 5 빼기 2K 얘가 반지름 1과 같다.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지.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는 양수로 바꿔도 되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자. 하고 양변을 제곱하고 정리하자. 이거 제곱하자. 25 더하기 20K 더하기 4K 제곱 이거는 1 플러스 K 제곱이 된다. 그럼 3K 제곱 더하기 20K 빼기 더하기 24가 0이다.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3, 1에서 뭘로 하면 되지? 6, 4, 4, 6? 안 되고 8, 3, 3, 8 안 되네. 뭘 구하라고? 곱은 최대 최소값의 곱은 자 그러면 다시 근거계수로 다시 따보자. 최대 최소 곱을 따라고 있는데 K값의 곱을 따라고 있는데 지금 K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었지. 두 K값의 곱을 따면 되는 거네. 그래서 따라서 근데 이게 허근 나오면 어떡하지? 실근은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한 별씩 B제곱 빼기 얼마? B제곱 빼기 AC 하면 3 곱하기 24 하면 3 곱하기 24 하면 70인가? 그러니까 혹시 허근일까봐. 허근이 아니고 실근 잘 나오네요. 두근 실근이 있으니까 따라서 두근의 곱 3분의 24가 두근의 K의 값. 네, 그래서 두 K의 곱은 답은 3분의 24에서 8이 답.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야 된다. 삼각함수를 못했는데 삼각함수 앞에 정의랑 그 지난번 프린트 줬던 거 못했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도 챙겨오고 로그도 다시 프린트 일단 챙겨오고요. 책 오늘 줬던 교재도 챙겨오고 교재에서 1강 부분을 숙제로 1강의 지수 중 계산을 숙제로 해보고 일단 중짜는 거의 수업 때 안 할 거기 때문에 중짜는 다 숙제로 일단 하도록 하고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